안녕하세요. 닥터 BTS 김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 우리 유방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왜 하는지부터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BTS. 방사선 치료의 목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방사선 치료는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 치료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유방과 유방 근처 조직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죽이자.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소 재발률을 완전히 낮출 수 있어요. 무려 80%까지 낮출 수 있고요. 재발률이 떨어지니까 생존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2011년에 란셋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린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들은 15년 유방암 사망률을 따져봤을 때 5% 정도까지도 사망률이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까요? 연기 유방암 환자 중에서 내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극히 일부분만 빼고는 부분 절제술을 했다, 유방 보존 수술법을 했다, 이런 분들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부분 절제술은 아니고 나는 전 절제술을 했다. 그럼 나는 방사선 치료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누가 하느냐면 림프절 전이가 많은 분들, 4개 이상의 림프절은 저희가 N2라고 말씀드렸죠. N2 이상,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암의 크기가 너무 커요. T3, 이제 5cm 이상의 큰 크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유방암이 피부나 흉벽에 침범한 정도, 이제 T4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수에서도 할 수 있고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암세포가 림프 혈관 침륜이라는 게 있어요. LVI라고 저희가 쓰는데 이제 림프나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다른 걸로 갈 길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절제술을 했는데 내 나이가 너무 젊어요. 40대 이하, 즉 30대 또는 20대 유방암이다. 이런 분들도 방사선 치료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3중 음성 또는 허투 양성 유방암인데 이런 분들 저희가 선항암이라 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먼저 했는데도 완전 간에, 즉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허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선항암을 했을 때 퍼제타까지 썼을 때는 무려 80%의 환자가 완전 간해가 되는데 그 20%, 즉 완전 간해가 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걸 시행할까요? 내가 항암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항암을 만약에 안 했어요, 내가 항암 치료를, 그러면 수술 후에 늦어도 8주 이내에 꼭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항암 치료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항암이 끝나고 나서 3에서 4주 뒤에 그 이내에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술보다 뒤에 하고 항암보다 뒤에 하니까 방사선 치료가 제일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하냐? 이것도 좀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만약에 내가 부분 절제술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유방 전체에다가 전부 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수술한 부위가 딱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는 부스트라고 해서 거기에만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요. 만약에 내가 전절제술, 유방을 완전히 다 수술했어요. 이런 분들은 흉벽과 쇄골 주위,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이런 부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그럼 몇 번 할까요? 보통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는 5에서 6주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횟수로 따져보면 평일 매일 가야 되니까 25번에서 30번 정도, 요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단축 방사선이라고 있어요. 3에서 4주 만에 끝내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평일 매일 갔을 때 15번에서 20번, 요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 유방암 진료 권고안에 따르면 초기 유방암, 이제 기수가 낮은 경우,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별로 없는 경우, 또는 상피내암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단축 방사선 요법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치료 방향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는 1회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1.8에서 2.0 그레이, 요 정도 단위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단축 방사선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66에서 2.7 그레이 정도 1회에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보통 6주간 방사선 치료를 하면 전체 방사선 치료 설량이 45에서 50 그레이 정도 돼요.
근데 단축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40에서 43g밖에 안 돼요. 그럼 환자분들이 생각을 해요. 양이 적으니까 효과가 오히려 없는 거 아니야? 이제 1회 조사 설량이 높기 때문에 생물학적 등가 설량은 오히려 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효과는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걸 해야 되냐? 일단은 시간이 5에서 6주에서 3에서 4주로 줄었잖아요. 시간이 절약되니까 비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피부나 폐나 심장의 부작용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소 재발률이랑 생존율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좋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치료 중 또는 치료 직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 피부 부작용이 가장 많아요. 피부가 탄 것처럼 빨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건조해서 가렵거나 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빨개졌다가 검게 색소 침착이 되는데 얘는 얼마나 오래 가냐면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흔한 부작용이 통증. 방사선 째는 부위가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진통제를 드시면 거의 좋아질 정도의 아주 경미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는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유방 모양이 살짝 변화할 수가 있어요. 좀 단단해지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겨드랑이 부종부터 해서 팔에 부종이 생기는 림프 부종이 좀 따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폐 부작용으로 폐렴이 좀 생길 수도 있어서 기침 같은 거 또는 가래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왼쪽 유방은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를 했으면 심장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 빈도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작용이 생겼으면 당연히 빨리 이제 수술한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 진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 내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면 매일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지방에 거주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하기에는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뭐 요양병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꼭 서울에 거주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그 방사선 치료만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환자분들 질문해요. 서울이랑 다른 거 아니냐? 똑같습니다. 기계의 차이도 없고요. 횟수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연고지 근처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방사선 치료는 부분 절제술 시행받는 환자는 대부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더 전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크게 나한테 부담이 되진 않는데 이 매일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단축 방사선 요법이라고 해서 훨씬 더 짧게 하는 방사선 치료도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좀 줄었고요. 이제 연고지 근처의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